외국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게 굴이에요. 이걸 뭐 킬로그램을 먹잖아요. 외국 가서 보면 한 개에 뭐 7불, 8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개에 15,000원 정도? 개당 500원 정도거든요. 1900년대 뉴욕에서는 한 해에 600개 정도 먹었대요. 1인당 1인당. 아,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나 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굴이 진짜 씨가 많은 거죠. 자, 오늘은요, 겨울 제철 음식 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뭐 석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봉지굴도 있고 뭐 굴국밥, 전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특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개에 15,000원 정도? 개당 500원 정도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외국 가서 보면 뭐 한 개에 뭐 7불, 8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것 자체가 이게 한국이나 가능한 거지. 이렇게 겹을 이렇게 누가 겹을 하나씩 해야죠. 그러니까 레스토랑 가면 굴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더즌 이렇게 12개, 12개가 한 뭐 100불까지도 가거든요. 그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그거를 이제 뭐 해퍼 더즌에서 6개만. 하프더즌 많죠. 그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굴을 뭐 이렇게 먹어 해서 이렇게 그냥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몬 뿌리고 뭐 해서 뭐 맞아요. 또 샴페인이랑 먹던가요? 그렇죠. 그 저는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봉지에 굴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무게로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가장 외국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게 굴이에요. 이걸 뭐 킬로그램을 먹잖아요. 김장한다고 막 부어. 막 붓고 막 굴 짬뽕. 굴이 막 후두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외국의 굴 레시피를 보면은 레시피가 뭐 3알, 뭐 5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따면 여기에 굴에 들어가 있는 물을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 그게 레시피에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요. 어. 다 소중하게 간직해서 육수를 국물에 붓고 굴도 3알 이렇게 넣고 막 이런 레시피가 특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비싸겠다 그것도.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싸고 외국에서 비싼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생산량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540만 톤, 우리나라가 2위인데 32만 톤 정도 돼요. 근데 3위가 미국이 18만 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큰 나라에서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굴을 그만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굴이 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마트 가가지고 납작한 캔에 들어있는 그런 굴 사가지고 보면 훈제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경우 많고. 네. 근데 특히 통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의 뭐 한 80%가 통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거기가 일단 해안선 자체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게 이제 산이 물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형태인데 풍랑이라든지 비바람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양식을 하기에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환경인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굴의 개체 수가, 자연에 존재하는 굴은 85%가 줄었어요. 지난 200년 동안에. 200년 동안 굴을 엄청 먹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굴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이제 양식 굴 산업인 거죠. 이 굴이 패시픽이라고 보통 그 종을 이제 부르는데 현재 양식된 거의 대부분의 종이 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종을 미국에서 볼 수 있고 유럽에서 볼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위험한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걔네 한꺼번에 무슨 병 걸려가지고 다 없어지면 그 종이 막. 사실은 그 유럽 쪽의 토착종이 병 걸려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국이나 이렇게 아시아 쪽의 굴을 가져가서 거기서 양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호주, 유럽 대부분 다 이 패시픽,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산이라고 먹어도 이 굴이에요. 진짜 굴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통영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뭐 그냥 서울 와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진짜 신세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굴 프랑스 쪽 와인 쪽 사람들을 이렇게 업체나 업체. 기업에서 네. 모셔왔을 때 이제 부산에 해운대 포장마차 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카세로 유명한 이모카세. 네, 그러니까 거기 데려가요? 거기 데려가요. 프랑스의 와인 그 농장하고 와이너리에 있는 거 약간 그 사람 귀족들이잖아요, 사실. 네. 업체가 아니지. 걔네들은 그냥 귀족이잖아요, 사실. 성에 살잖아요, 걔네들은. 부산에 와가지고 해운대로 해운대 데려가. 막 굴 빡 주고 막 개불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랍스터 막 라면에 넣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지. 나는 코리아 막 이러면서 굴을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소주 마시고 막 이러면 가판에서 막. 네, 가판에서. 근데 굴이 뭐예요?
굴이 조개예요? 이게 이렇게 껍질을 까놓으니까 그렇지 쌍폐류예요. 그러니까 조개 중에서도 전복 같은 거는 껍데기가 한쪽에밖에 없잖아요. 굴은 사실은 이제 폐각이 양쪽으로 있는. 쌍폐류. 네. 네. 그래서 굴하고 우리하고 제일 큰 차이가 우리는 뭐를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굴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저장을 안 해요. 그걸 아미노산으로 저장을 해요. 굴의 영양 성분을 봐도 예를 들면 단백질이 9g이면 탄수화물이 한 2g, 그다음에 지방 2g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아미노산, 뭐 단백질 이런 걸로 이제 저장을 하니까 공부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알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유럽 애들, 뭐 미국 애들은 너무 많이 먹었죠. 뭐 옛날에 로마 시대 파티 기록을 보면 한 자리에서 1200, 뭐 1200개의 굴을 먹었다. 옛날에 걔들도 막 봉지굴 막 있고. 근데 로마가 또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각지에서 굴을 수입을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수입했을까라는 약간 미스터리가 있는데 얘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안에서 습기를 머금고 살아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1주, 2주, 3주까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로 빠르게 수입했다. 옛날에는 서양에서도 그렇게 안 그쵸. 비쌌어요? 1900년대 뉴욕에서는 한 해에 600개 정도 먹었대요. 1인당 1인당. 아마 1900년대 초 뭐 이렇게 20세기 초반 뭐 20대 이럴 때 초반에는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나 보다. 오이스터 바도 미국에서 뭐 19세기 맞아요. 되게 흔해서 뭐 기차 타고 이렇게 갈 때 기차역에 오이스터 바가 같이 문을 열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후루룩 먹고 뭐 국수 먹듯이 우동 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이스터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겨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진짜 주요 단백질 원이었던 거예요. 감자튀김으로 탄수화물 먹듯이. 그렇게 먹듯이 그런 해안가 도시들 있잖아요. 뉴욕이든 뭐 런던이든 이런 쪽에서는 굴을 진짜 흔하게 먹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기차가 생기면서 엄청난 인구들이 뭐 몰려들면서 그다음에 굴 막 계속 먹고. 굴 먹고 굴 뭐 수송하고 이러다 없어졌구나. 보니까 굴 자체가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체집, 그다음에 또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굴이 진짜 씨가 마른 거죠. 근데 이제 요새 또 보니까 이자카야 뭐 오이스터 바 이런 데서 삼배채굴? 삼배채. 그러니까 프리미엄 굴이라고 해서 내놓던데 그거는 뭐예요? 식물로 치면 씨 없는 수박하고 비슷한 거야. 씨 없는 수박? 네, 씨 없는 수박하고 비슷해서 엄마한테서 유전자, 아빠한테서 유전자 이렇게 한 쌍으로 받아가지고 2배채죠. 원래는 이쪽에서 N, 이쪽에서 N 해서 2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굴의 경우에는 잘못돼가지고 4배채짜리 굴이 4배채? 네, 4배채짜리 굴이 있어요. 2배채인 이제 그 난자를 내놓는 굴, 그 다음에 4배채인 뭐 수컷 굴,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만나서 너네 둘이 데이트해라. 짝수는 결합이 되는데 그러면 2 더하기 1에서 3배채가 나오는데 얘들은 생식에다 에너지를 안 쓰니까 먹으면 다 살로 가. 그래서 뭐 굴이 진짜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하지만 이제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 자기가 끝이구나. 네, 자기가 끝이야. 거새우 같은 거새우 같은 거예요. 여름이 되면 보통 굴들은 생식의 에너지를 쓰느라고 이게 줄어드는데 얘들은 여름이 돼도 그런 거 데이트 안 해. 그냥 나 혼자 잘 먹으면 되는 거야. 커지나요 그러면? 그렇죠. 굴이 진짜 이만해져요. 알이 이만해. 진짜 약간 오롯이 그냥 자기의 생존과 이걸 인생에 잡념이 없지. 인생의 목적이 하나야. 약간 짠한 느낌이 약간 드는데 짠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찌나? 괜찮지? 여기 이런 얘기 하는 데 아닌데 뭐 유전자 이런 얘기 한 거니까요. 아 근데 굴을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양강장 뭐 이런 그렇죠. 이게 FDA에서 이제 그랬대요. 이게 190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연 부족에 시달렸을 것이다. 아연이란 게 사실 생식과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아연이 모자란 그런 경우에 아연을 좀 보충을 해주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면역하고도 관련돼 있고 진짜 관련 있어요. 네, 입맛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치. 기자님한테는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해요. 아연이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었겠구나. 그쵸. 아연 함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아 그래요? 100g당 뭐 많게는 뭐 100mg 이상 이렇게 들어 있었으니까 굴을 하루에 10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을 다 섭취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굴이라는 게 다산이든 생식이든 매력이든 많이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에서 보면 오. 그 비너스
비너스가 가리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굴 껍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오류에 의해서 가리비로 바뀌었던 것 뿐이지 신화의 기원은 굴 껍질인 거예요. 아 비너스가 굴이야. 예, 비너스 굴에서 태어난 거예요. 뭐 비너스 뭐 이런 상품 굴아가씨 나오면 그런 되겠다. 오. 해양수산부에서 말하는 굴의 제철이 11월에서 4월이거든요. 겨울철 추울 때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굴을 먹으면 안 되는 거는 굴 자체가 그때가 되면 산란기예요. 그러니까 산란기 때가 되면은 알을 낳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아 얘도 알을 낳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번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굴 자체가 포동포동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름철이 되면 비브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 비브리오 페스트. 그런 문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봄부터 여름 그 사이에 굴이 이제 먹고 사는 조류들 중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그때 좀 많이 자라고 독소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이 먹으면 그 독소는 가열을 해도 안 죽어요? 안 없어져. 균이 아니고 그 독소가 보거독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계열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고 죽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정부에서 독성 물질이 굴이나 조개나 이런 데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채취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다 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거기에 있는 굴이나 뭐 조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여기 뭐 굴 있네?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먹었다가는 이제 그런 아니 근데 겨울에도 사실 무슨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새는 근데 또 잘 안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근데 항상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노출이 되면은 그냥 걸리는 걸려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로라는 거는 인간의 분뇨거든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들이 해안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급해 막 이러면 이제 바다 넓으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역 관리도 하고 화장실도 다 설치를 하고 이래서 요즘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좀 없는 편이긴 하죠. 적죠. 그러니까 통영 실제로 가보시면 통영이 화장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시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바다 쪽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요즘은 지난번에 뭐 굴 축제 때 통영 굴수협 종합장군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 FDA가 수출을 하니까 2년마다 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한대요. 위생 점검을. 근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해서 3년으로 기간을 좀 늘려주겠다. 이렇게 자주 와서 안 봐도 되겠다. 잘하고 있다. 아까 화장실이 약간 그런 거랑 연계돼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 가서 오이스터바에서 먹었던 굴이 한국보다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비싼 굴? 뭐 맛이나 품질이 다른 굴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에서 먹는 굴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뭐 프랑스 벨롱이든 유럽산 납작굴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맛이 좀 다르죠. 한국의 굴은 좀 더 바다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나요? 맛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좀 옅은 경향은 있는데 이제 유럽 토착 품종 이런 애들은 좀 더 달고 맛이 좀 더 진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광어 양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광어회가 약간 싼 회 대명사처럼 됐지만 유럽에서는 되게 고급 생선이란 말이에요. 얘도 맛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맛에 대해서 약간 소중함을 못 느낀다? 그 귀함을 잊고 산다. 네.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바다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해수를 다 받아들여서 몸에 약간 필터링 하듯이 이게 물을 쑥 받아들여서 영양분 다 걸러내고 쫙 빼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몸 자체가 바다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반영하는 식재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뭐 강하고 인접을 한 지역이다. 담수가 들어오는 뭐.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양분이나 미네랄 같은 게 되게 많이 공급이 되는 그런 바다다. 그걸 먹고 자라면서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바닷물 염도에 맞춰 가지고 그 생선 같은 거는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무 맛이 없는 성분을 쓰는데 굴이나 이런 조개류들은 맛이 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그걸 맞춰요. 그걸로 농도를 맞춰놨으니까 이게 그렇죠. 짠물에 사는 그런 굴이라고 그러면 맛이 더 진할 수밖에 없죠.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굴을 지역별로 맛이 다르다. 굴 맛은 바다의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때루아 대신에 굴에다가는 이제 메루아, 마린 같은 마린. 그런 바다 개념 합쳐서 메루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프랑스 사람들이 잘 팔아. 약간 문화를 잘 파는 것 같아. 맞아. 브랜딩을 되게 잘해. 그래서 메루아 몰라? 메루아? 뭐지? 막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쵸, 맞아. 그러니까 뭐 소금이든 굴이든 그런 이름 붙여서 정말 명품 굴이다. 맞아요. 이라고 얘네들 또 홍보를 한단 말이죠. 서슴지 않고 비싸게 파는. 서울지 않고 사기를 쳐. 근데 약간 죄송 프랑스도 가야 되는데. 실제로 프랑스가 굴에 대해서는 또 진심이에요. 그래서 진심이긴 해요. 무슨 뭐 그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뭐 굴을 못 먹는 뭐 남자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사실 굴이라는 게 이게 어릴 때 굴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굴이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좋아하게 된 음식인데 굴을 못 먹는 남자하고는 데이트하지 말라고. 아직 애다. 네, 그렇죠. 굴 맛도 모르는 애하고 무슨 문화적 데이트를 소양이 하냐. 없다는 얘기죠. 네. 문화적 소양도 없을 수 있고 남자답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언이 부족하고. 아예 부족하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 레몬 이렇게 뿌려 먹고 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레몬 왜 뿌리는 거예요? 비린내를 내는 그런 물질들이 비린내라는 게 사실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을 해서 코에서 이렇게 냄새를 느껴야 되는데 레몬즙처럼 산성인 걸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들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가 돼요. 휘발을 못해. 휘발하는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린내가 더 적게 나겠죠. 비린내라는 게 애초에 나면 안 돼요. 맞아요. 생선에 비린내가 나면 이게 부패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잖아요, 아까 비린내는. 그게 나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은 굴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보세요? 이건 이제 일본 쪽 사람들 얘긴데 또 일본이야? 진짜. 굴에 없는 맛이 뭘까요? 바삭한 게 없죠. 우리가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때 아몬드. 식감이 없다. 그러니까 굴튀김이 완벽하다. 아. 안은 진기로 쪄지기 때문에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기 때문에 바삭함과 부드러움과 굴의 맛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조리법이 굴튀김이다. 라고 아니 얘기를 근데 하는 맛있긴 한데 바삭함을 살리려면 약간 풋고추랑 마늘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주종을 곁들이신다면 어떻게 해요? 포도 주스에 글루탐산이 뭐 사실 MSG 같은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라면 스프 있잖아요. 라면 스프로 치면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가 포도 주스 한 잔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샴페인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샴페인에도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겠죠. 근데 굴에도 글루탐산도 많이 들어있고 굴에는 또 이제 감칠맛을 더 증폭시키는 핵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굴 먹을 때 샴페인이랑 같이 먹는 게 글루탐산의 감칠맛을 극대화시키는 조합이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어요. 논문 좋아하시죠? 너무 맛있어. 작가님은 저도 샴페인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레 섬의 대서양의 그 거친 북해에서 넘어온 바람을 맞고 자란 보리로 훈연한 몰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가 아닌가. 거기에 굴을 이렇게 깍 넣어서 먹으면 외로운 남자의 그런 저녁이 완성이 되죠. 뭐에다 드시는데요? 굴 뭐 소주죠. 소주랑 먹어야지 그게 지금. 자 오늘은 겨울철 제철 음식 귤이래. 겨울철 제철 음식 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철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배채는 안 먹어요. 삼배채는 기분이 나빠. 삼배채도 그러면 밑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중요하게. 쑥 캐러 가세